있죠. 이제 대한민국의 카타르 월드컵 두 번째 경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쭉 살펴왔는데 이 경기가 정말 중요해요. 그쵸. 가나전. 이 경기가 진짜 분수령이죠. 사실 이 경기를 저희가 잡으면 능동적으로 3차전을 준비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지 않다면은 진짜 경우의 수, 아, 그 진짜 우루과이 경기 결과만 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맞습니다. 반드시 가나를 잡아야 되는 게 우리의 첫 아, 번째 목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상대할 가나 어떤 팀인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짚어주시죠. 네, 가나를 설명하는 데는 아무래도 이제 지난 대회 성적이라든가 최근 어떤 경기 결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 있고 네. 그리고 월드컵 예선이 음, 있었는데요. 이 아프리카 예선에서 올해 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해 초에 개최가 됐었는데 네. 모로코, 가봉, 오바메양이 이끄는 가봉, 네네네. 그리고 코모로라는 그 음, 소국가가 있어요. 네. 저도 이름을 처음 제가 또 나라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는데 음, 처음 들어보는 되게 그런 국가인데 세 경기를 했는데 1무 2패. 어, 쉽게 강탈해 버렸습니다. 네. 어쨌든 가나는 아프리카에서 네이션스컵에서 네 번이나 우승을 했던 저력이 있는 팀이고 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월드컵에서도 8강에도 나갔었고 나름 족적이 있는 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팀이 이제 그 카타르 월드컵을 위해서 음, 승부수를 던집니다. 네. 도르트문트에서 코치를 하고 있었던 자국 레전드 음, 오토 아도 감독을 선임을 하는데요. 네. 이 오토 아도 감독과 함께 월드컵 최종 예선에 들어갑니다. 네. 그 전에는 이제 남아공, 에티오피아, 짐바브웨와 묶여가지고 같은 승점인데 다득점으로 최종 예선에 올랐어요. 네. 나이지리아를 만났는데 두 경기 해가지고 네. 이제 다득점, 원정 원정 다득점으로 다득점으로. 가까스로 카타르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월드컵 준비를 하면서 조직력을 함께 끌어올리고 있는 또 가나인데 네,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또 기아 선수가 많이 합류를 네. 했잖아요. 그래서 조직력에 문제가 있진 않을까 싶었는데 기아 선수가 또 엄청 대단한 선수들이죠. 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소속이죠. 모하메드 살리스 선수 사우스햄프턴에서 뛰고 있는 네. 그리고 타리크 램프티 브라이튼 선수가 이제 수비진에 포진을 하고요. 네. 라리가에서 뛰고 있는 이냐키 윌리엄스 네. 빌바오 출신인데 이 네. 선수가 또 최전방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비랑 공격 전방과 후방에 이제 이 귀화 선수들이 들어갔는데 지난 네. 1차전 포르투갈전에서 세 선수의 활약만 놓고 보자면은 음. 사실 불합격에 가까웠던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이냐키 네. 선수는 슈팅이 한 개밖에 못했고 그마저도 골대 밖으로 나갔고 유효 네. 슈팅이 아니었고요. 음. 살리스 선수는 선발, 램프티는 교체로 출전을 했는데 두 선수 모두 수비 조직력에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3실점을 허용하는 좀 주범으로 좀 낙인이 찍혔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가나의 기아 선수들이 합류를 하면서 네. 조직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가 조직력이 좀 안 좋은 가나를 공략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좀 가나의 조직력은 어땠나요? 개막 전부터 그리고 포르투갈 전부터도 그랬지만 가나는 음, 조직력에 대해서 늘 이야기가 나왔던 네. 팀이에요. 뭐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도 사실 크게 변함은 없을 거라고 아, 생각을 하지만 네. 어쨌든 가나가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 좀 많다는 거예요. 음, 지금은 좀 나이가 들었지만 안드레 아예우와 조던 아예우 그렇죠. 그리고 아스날에서 주축으로 활약하고 있는 토마스 파티 음, 그리고 아약스에서 뛰고 있는 진짜 좀 핫한 선수죠. 네. 모하메드 쿠두스 선수까지 있습니다. 네. 포르투갈전도 이제 3대 2까지 따라간 것은 음, 대단했어요. 그거는 네. 진짜 H조의 모두가 좀 놀랄 만큼 대단했는데 네. 여전히 수비적인 부분이나 공격 전개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나 불안한 음, 모습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뭐 쉽게 얘기하면 그 호날두 선수에게 PK 허용했던 거, 그리고 네, 실점 네. 과정에서 수비 미스가 나왔던 거, 아, 그리고 전개에서의 미스, 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했던 대로 조직력인 음, 부분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구나라는 걸 네. 좀 느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루과이에서는 중원 싸움이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가나는 또 측면이 중요하다고요? 네, 우루과이는 발베르데가 버티는 중원이 가장 중요하고 음, 가나는 네, 측면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1차전 기준으로는 왼쪽에는 압둘라만 바바와 음, 쿠두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세이드와 파티가 좀 이렇게 포진을 했었는데요. 네. 여기에 전방에는 골도 넣었고 음, 결정력이 있는 안드레 아예우 선수가 버티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좀 포인트는 이 선수들이 어쨌든 기동력이 있는 선수들, 개인 기량으로 뚫어낼 수 있는 선수들이 좀 많이 음, 포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뒷공간의 스프린트를 좀 대비할 게 필요하고 네. 어쨌든 측면을 공략하면서 중앙으로 전달될 수 있는 크로스 아, 이에 대한 방어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 슈팅, 날카로운 슈팅을 가지고 발끝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음, 시도할 슈팅에 네. 세컨볼이 또 분명히 위협적으로 다가올 그쵸, 거예요. 네네. 그런 찬스를 또 잘
막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가나에서는 측면 그리고 또 스피드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뒷공간을 파고드는 가나의 또 스피드 있는 선수를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중거리 슈팅도 상당히 강했거든요. 네, 세컨볼 싸움도 중요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경기 분석 또 선수 전술 분석을 이야기할 텐데 그 전에 이벤트 공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11월 20일부터 비고 라이브 M대 커뮤니티에서 승부 예측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기를 제외한 13경기 매 경기마다 승부 예측에 성공한 분들을 추첨을 통해 5분씩 뽑아서 무려 1000콩씩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28일 오늘 대한민국전에서는 승패 예측에 성공한 분들을 5분을 더해서 총 10분께 1000콩을 드린다고 합니다. 또 한국전 스코어를 정확히 맞춘 3분께는 3배 3,000콩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우선 비고 KR 이벤트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시고 비고 M대 커뮤니티 태극전사에 경기와 승부 예측 글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커뮤니티에 글을 올릴 때는 이벤트 관리자님이 확인할 수 있도록 꼭 비고 KR 이벤트 해당 계정을 태그해 주셔야 합니다. 비고 태극전사 커뮤니티에 비고 KR 이벤트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시고 태그해서 글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추첨 영상은 이벤트 종료 후에 배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두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첫 번째 경기를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기대가 좀 많이 되는 네, 상황인데요. 너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가나를 참 꼭 이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 우리나라 전술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벤투 감독이 2018년 부임하고 나서부터 우리는 꾸준히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갈고 닦아왔습니다. 네. 지난 1차전에서는 풀백에는 김진수와 김문환 전북 현대 조합이죠. 네. 그리고 윙어에는 손흥민과 나상호 선수가 투입돼서 측면을 책임을 졌고요. 깜짝 투입된 나상호 선수도 문제없이 경기를 소화를 했고 네 선수 모두가 전술적인 역할을 굉장히 잘 수행을 하면서 네네. 우리가 펼치고자 했었던 공격 루틴이나 전개 그런 거를 굉장히 잘 진행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가나전도 사실 이 선제골에 대한 중요성은 뭐 이루 말해봐야 뭐 너무 중요한 걸 잘 알고 네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격적인 전개의 마무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반대로 이 분위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선제 맞아요. 실점을 하지 않는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방금 가나가 또 이제 아프리카 팀의 특성상 흐름을 타면 네,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쵸. 그래서 선제 득점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포르투갈전에서도 골 넣고 보니까 와 골대 뒤에 있는 그 가나 팬들이 와 진짜 저 무섭더라고요. 경기장으로 네. 뛰어들게 그 세웠어요. 빨간색, 녹색, 초록색 이렇게 막 뭐 얼굴 페인팅도 하고 막 그랬는데 네. 진짜 살벌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진수나 김윤환 선수가 이제 우리의 양쪽 풀백인데 네. 이 선수들이 다 올라가면 뒷공간이 열릴 수 있잖아요. 그쵸. 괜찮을까요? 그런 스프린트를 막기 위해서 이 두 선수들 중에 한 명은 조금 그러니까 공격을 전개를 할 때 수비에서 대비를 하는 것만 하는 게 필요도 좀 네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손흥민 선수가 당연히 출전을 할 것 같고 황희찬 선수가 아직 확정된 분위기이긴 하지만 저는 네. 사실 연막작전이라고 정말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두 선수가 뭐 황희찬 선수가 교체로라도 투입이 된다면은 측면 대 측면 싸움 뭐 해볼 만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위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그렇죠. 우리도 뭐 4년 동안 갈고 닦은 게 빌드업이고 측면이니까 네.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음. 그렇게 생각이 또 들고 네. 이렇게 치열하게 경기가 전개가 되다 보면은 진짜 한 골이 늦게 터져가지고 한 골 싸움이 되거나 네. 아니면은 이른 시간 하다가 나와서 맞습니다. 난타전이 돼버리거나 좀 두 가지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좀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번 월드컵에서 특히 교체 카드가 5장이기 때문에 교체 카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난 경기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깜짝으로 나왔습니다. 이강인 선수 이번 경기에도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말 그대로 좀 깜짝 투입이었잖아요. 네. 뭐 평소에 이제 벤투 감독이 기용을 했던 권창훈이나 뭐 자구영 선수가 아니라 그 포지션에 그리고 0대 0의 팽팽한 균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이강인 선수가 투입이 됐다는 것은
벤투 감독이 이번 월드컵에 있어서 이강인 선수를 그전에는 음. 실전에 대해 쓰지 않았었지만 음. 이 어떤 역할을 부여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깊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결국에 기대하는 거는 그 라리가에서 마요르카에서 보여줬던 날카로운 연계겠죠. 음. 우루과이전에서도 15분 동안 좀 짧은 시간이었는데 안정적인 패스와 날카로운 키 패스를 기록을 했고요. 네. 이번 경기에서도 좀 손흥민 선수와 연계를 해서 그런 허를 찌르는 픽이 음.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한번 기대를 해보고. 근데 이제 이번 월드컵 교체 카드 5장인데, 지난 경기에서는 벤투 감독이 교체 카드를 3장만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유가 있었을까요? 결과론적인 음. 얘기잖아요. 사실 그 교체 카드를 뭐 5장을 다 쓰고 아니면은 좀 더 빨리 투입을 하고 그런 얘기가 모두 결과론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5장을 다 썼다고 해서 과연 그러면은 승패가 바뀌었을까? 아니면 진짜 승패가 갈렸을까?에 음. 대해서는 저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벤투 감독은 최종 예선과 평가전을 거치면서도 사실 교체 카드를 전부 활용하거나 뭐 그런 스타일의 감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더욱이 우리가 우루과이를 상대로 중후반까지 보여줬던 모습이 굉장히 좋았고 음. 우리가 필요했던 부분을 적재적소에 좀 교체를 한 것 같아요. 네. 체력적으로 부담이 됐을 나상호 선수나 이재성 선수, 네. 그리고 최전방에서 좀 스타일 변화가 필요했을 때 황의조 선수를 조규성 선수로 바꿔주면서 그렇죠. 이제 변화를 줬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교체 숫자에 의미를 둔다기보다는 음. 이 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둔다면은 좋을 것 같고 음. 아마 이번 가나전에서도 그런 게 조금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경기에서의 교체 카드는 어떻게 사용이 될지 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제는 키 플레이어를 좀 뽑아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상대할 가나의 키 플레이 좋은 선수 정말 많거든요. 그쵸. 좋은 선수 정말 많죠. 자, 여기서 키 플레이어 누구를 뽑아주실 건가요? 가나 키플레이어는 네. 아무래도 다들 토마스 파티 선수를 언급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안드레 아이유 선수를 가져와 봤고요. 네. 이 선수가 뭐 저 선수한테 과분한 건지는 잘 모르지만 가나 손흥민이라고 불려도 될 만큼 어. 대표팀 내에서 가나에서 입지가 되게 확고합니다. 음. A매치도 통산 109경기로 센츄리 클럽 물론 가입을 했고요. 네. 현재 대표팀 주장으로서 이제 음. 가나를 이끌고 월드컵 카타르에서 이제 돌풍을 일으키고자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수완지에서 뛰었던 걸로 유명을 하고 지금은 카타르 알사드에서 뛰고 있거든요. 음. 정우영 선수랑 또 동료예요. 네. 그 알사드에 가기 전에 EFL 챔피언십, EPL 하브리그죠. 2부 리그에서 뛰고 카타르 리그에서 뛰면서 지금 3시즌 연속으로 두 자릿수 득점을 터뜨리고 있더라고요. 네. 뭐 리그 수준이라는 게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뭐 두 자릿수 득점대라는 거는 어쨌든 결정력을 잘 유지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 네.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카타르 현지에서 또 뛰고 있으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현지 적응이나 날씨 적응 뭐 이런 것도 지난 포르투갈전에서 문제없이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근수 기자님은 안드레 아이유를 뽑아줬고, 네. 저는 쿠두스 선수를 좀 뽑고 음. 싶은데, 지난 경기에서 안드레 아이유 선수에게 어시스트를 했던 그쵸. 선수이기도 하고, 주로 좀 공격의 활로를 잘 열어주고, 본인이 또 골문까지 위협을 하는 장면을 많이 보여주면서, 이 쿠두스 선수를 막아야겠다. 우리가 지난 경기에서 뭐 발베르데를 조심해라 이랬는데 쿠두스 선수를 꼭 막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키플레이어 쿠두스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쿠두스 선수가 중원도 가능하고 전방도 가능한 좀 멀티성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 중간중간 그 롤이나 어떤 이런 흐름, 이런 맡을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되게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선수라서 우리가 되게 경계해야 되는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의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대한민국의 키플레이어, 뭐, 당연히 우리 주장 손흥민 선수를 뭐 뽑은 사람들이 많겠지만, 이번에는 주목할 만한 선수를 한번 뽑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선수가 가나전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한다.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저는 김진수 선수를 뽑았습니다. 김진수 선수, 네. 네. 왜냐면 아까 한국이랑 가나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저는 측면이라고 생각을 했고 왼쪽 측면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랑 김진수 선수가 92년도 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하잖아요. 네. 거기에서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V 라인. 네. 그리고 사실 김진수 선수뿐만 아니라 대표팀 선수가 모두
좀 온전한 컨디션은 아니에요. 네. 제가 파주 NFC에 처음 이제 대표팀이 월드컵 앞두고 소집을 됐을 때 음, 김지수 선수가 인터뷰에 나왔었는데 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 아픈 선수가 없다. 뭐 이렇게 음, 하고 뭐 회복에 좀 집중을 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네. 우루과이전이 끝나고 난 후에도 대표팀 선수 중에 안 아픈 선수 없다. 뭐 음, 진통제를 먹는 선수도 있다. 그러면서 대표팀 선수라면은 그 정도 책임감은 아, 있어야 한다. 책임감이 있다. 라면서 좀 뭉클한 인터뷰를 또 아. 남기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또 굉장한 대표팀, 우리 국가대표로서의 사명감과 또 네. 책임감이 느껴지는 이야기였고요. 자, 근데 많은 분들이 나상호 선수가 폼이 좀 좋다, 이런 음.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있거든요. 나상호 선수가 황희찬 선수 깜짝 발탁으로 음, 나왔고 명단이 발표되면서부터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또 우려의 시선도 공존이 맞아요, 됐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나성호 선수가 자기가 가진 역할, 자기가 가진 강점을 되게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음, 워낙 파이팅이 넘치는 선수고 측면 돌파, 파고드는 거, 뭐 음, 속도 이런 것도 잘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번 가나전에서도 황희찬 선수가 출전을 할지 안 할지는 잘 음, 모르겠지만 나성호 선수도 충분히 출전이 가능하고 네. 출전한다면은 우루과이전과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라비아 킴님이 사랑의 진수야라고. 김진수 선수 팬분이신 것 같고요. 또 네, 이강인 선수 이야기도 또 해주셨네요. 자, 이번 경기에 모든 우리 대표팀 선수를 다 잘해줬으면 좋겠지만 네, 주목할 만한 선수 김진수 선수를 또 뽑아주셨고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가나에서 상당히 위협적일 것 같다, 이 선수. 이런 음. 선수 한번 꼽아주시죠. 하영 씨랑 조금 겹쳤는데 저도 네. 쿠두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선수가 진짜 아약스에서 뛰고 있는데 음, 네덜란드 LADBG나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골을 굉장히 많이 넣고요. 뭐 빅클럽에서도 눈독을 되게 많이 들일 어, 만큼 이 선수가 장래가 되게 기대가 되고 잠재력을 그렇습니다. 지니고 있다고 평가를 음, 받았습니다. 뭐 드리블, 몸싸움, 돌파, 뭐 슈팅까지 여러모로 장점이 되게 많은 선수고요. 네. 지난 1차전에서도 포르투갈전에서도 그 포르투갈 수비 사이를 좀 파고 들어가지고 음, 아예우가 득점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제공을 했거든요. 네, 네, 세컨볼을 그렇죠. 만들 수 있게끔 음, 해줬는데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고 네. 이번에도 쿠두스가 아마 그런 거를 아. 좀 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음. 가나에서 쿠두스 선수를 좀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위협적일 것 같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이 부상 월드컵이라는 오명을 쓸 정도로 그쵸. 지금 부상으로 신음하는 팀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 각 팀의 부상 소식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가나에는 부상 입은 선수는 있나요, 혹시? 아니요, 가나는 지금까지는 따로 나온 게 없었고요. 어, 지난 1차전에서도 부상으로 교체되는 선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포르투갈에서는 페페랑 다닐로 페레이라 선수가 부상을 그렇죠, 당했더라고요. 네. 뭐 마지막 경기이긴 하지만 그 전까지 아마 페레이라 선수는 출전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음, 뭐 여러모로 이제 우리가 준비를 또 따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음.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나는 부상 이탈자가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그렇다면 이제 한국에는 계속 뭐 김민재 선수 부상 이야기, 황희찬 선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상황이 좀 어떤가요?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벤투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황희찬 선수는 어렵고 음, 김민재 선수는 당일까지 모르겠다라고 언급을 음, 했습니다. 이 어렵다랑 모르겠다라고 말한 게 저는 연막 작전이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황희찬 선수는 100% 컨디션은 물론 아니지만 음, 지난 그 우루과이전 이후에 음, 꾸준히 훈련을 또 가볍게 소화를 하고 SNS에도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출전 가능성이 높겠거나 했는데 그래도 벤투 감독은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고 아, 김민재 선수도 사이클을 타면서 회복에 좀 전념을 했었는데 음, 김민재 선수가 빠지면은 진짜 우리 수비가 너무 좀 크죠. 클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맞아요. 아마 조금 완전 휴식을 잘 해서 이번 경기에 좀 개인적으로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타쿠님께서도 그렇습니다. 김민재 빠지면 안 되는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안 되는디예요, 진짜. 그렇죠. 김민재 선수는 잘 회복해서 이번 경기에 꼭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네, 아마 킥오프 1시간 전에도 음, 9시에서 뭐 8시 반 정도에 이제 선발 라인업이 나올 텐데 네, 저도 그 입중계 기다리면서 아마 계속 라인업 언제 나와 라인업 언제 나와 그렇게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미리 한번 오늘의 선발 라인업을 짚어볼 텐데, 네. 예상을 해볼 텐데, 일단 먼저 우리 근수 기자님 한번 뽑아주시죠. 오늘 예상 베스트 11. 네, 가나랑 우리나라 둘 다 이제 할 텐데 네. 저는 사실 1차전 라인업이랑 2차전 라인업이 일단은 한국과 가나 모두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뭐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랑 접전을 펼쳐서 너무 잘했고 네. 거기에 뭐 물론 부상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음. 그리고 가나도 포르투갈한테 패배를 하긴 했지만 득점도 했고 분위기도 맞아요, 끌어올렸던 부분에 맞아요. 굉장히 괜찮았죠. 긍정적인 점이 두 팀 음. 모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에서 뭔가 변화를 주기보다는 음. 이대로 나가서 우리가 잘했던 거 측면, 우리가 잘했던 거, 뭐 음. 한국은 빌드업 뭐 이런 거 밀고 나가가지고 좀 정면 대결을 해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 팀 모두 같이 나올 것 같다. 네, 똑같이 네, 비슷한, 네, 똑같이 우루과이전이랑 나올 또 것 이제 같습니다. 포르투갈전이랑 똑같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자 그러면 황의조 선수가 최전방에 섰었는데 네. 그 황의조 선수도 오늘 최전방에 똑같이 설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황의조 선수가 물론 소속팀에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이 음, 있었지만 벤투 감독이 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소속팀이랑 대표팀은 다르다. 그러니까 음, 그 최근 경기력이 좋지 않더라도 네, 이제 대표팀에서의 역할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우리 황의조 선수이기 때문에 네네, 뭐 그렇게 한번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음, 이번 가나전도 아마 황의조 선수가 저는 선발로 추천을 할 것 같고요. 네, 2선은 손흥민, 이재성, 나상호 음, 선수가 맡을 것 같고 네, 중원은 큰우영, 황희범 선수가 또 든든하게 음, 지난 경기에 또 정우영 선수, 황희범 선수 어, 둘 다 진짜 너무 정말 잘해줬거든요. 많이 뛰고 정말 네. 잘해줬죠. 그 제일 걱정이 됐던 우루과이 중원에 맞서서 아,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 맞습니다. 너무 잘 봤고 진짜 투지가 넘치는 플레이를 되게 잘 음, 봐서 이번 경기도 아마 가나 상대로도 음. 마찬가지로 파이팅 넘치게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비 라인도 똑같이 한번 짜 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황의조 선수가 또 이제 네, 라인을 깨고 들어가는 걸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쵸. 스트라이커로서. 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가나의 수비를 상대로 좀 라인을 깨고 빠르게 들어가면서 역습을 통해 골을 넣는 장면을 음.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결국에 측면에 강점이 있다는 음. 것은 이게 좀 양날의 검 같아요. 어, 포르투갈도 결국에는 그 측면으로 맞섰고 그 측면으로 무너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발빠른 손흥민 선수와 뭐 나상현 선수 그리고 라인 브레이킹 등한 황의조 선수 그런 음, 선수가 충분히 뒷공간을 노릴 수 있고 음. 그런 부분을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살펴보면 가나 선수들 특성상 카드를 받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좀 그 페널티 박스 부근 근처에서 카드를 유도하거나 파울을 음, 유도해서 프리킥, 그런 세트피스 기회를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도 제가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포르투갈전에서도 페널티킥을 실제로 허용을 그렇죠, 했었고요. 네. 이 분위기라는 거를 어떻게 가져오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음, 같은데 1차전에서 보여줬던 진짜 몸싸움 밀리지 않는 모습 하면은 아마 네. 가나 선수들도 뭐 당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물론 정면으로 맞서겠지만 뭐 그런 부분 좀 음, 멘탈적인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상대가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또 음. 잘 공략을 하면은 아마 우리 선수들한테 유리한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 아,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가나의 예상 라인업 한번 짚어주시죠. 네, 가나도 마찬가지로 1차전이랑 변동 없이 가져와 음, 봤습니다. 이냐키 윌리엄스 선수, 그리고 안드레 아이유 선수, 그리고 사메드, 쿠두스 파티가 중원을 맡고 네, 라흐만이랑 세이두가 각각 왼쪽, 오른쪽 측면, 네, 살리수 지쿠 아마티가 센터백, 그리고 아티지기가 음, 골키퍼로 골문을 지킬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말 저희가 예상한 건데, 이 라인업만 봐도 벌써 설레는 기분이 들고요. 네.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경기를 재밌게 보기 위해서는 관전 포인트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 이렇게 보면 재밌으실 거예요 하고 뭐 어떤 포인트로 보면 좋을지 추천해 주시죠. 제가 추천을 드리자면은 첫 네. 번째는 계속 말씀드렸던 음. 측면 대 측면 아, 싸움이 무조건 될 겁니다. 측면 대 측면. 이 측면 싸움이 될 건데 첫 골이 음, 언제 터지느냐가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서로 기싸움을 많이 하다가 늦게 터지면은 오히려 한 골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아니면은 이른 시간에 경기의 균형이 어. 깨지면은 다득점 난타전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야, 연막일까? 정말 결장일까?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황희찬과 김민재. 네, 김민재 선수, 황희찬 선수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말 없어서 안 될 선수들이잖아요. 음, 김민재 선수 우루과이전에서도 너무 잘해주셨고 황희찬 선수 최종 예선 거치면서도 늘 우리 측면 든든하게 지켜줬잖아요. 네, 결장이 될 수도 연막 작전일 수도 있지만 네, 킥오프 전까지 연막 작전이길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 또 이제 관전 포인트, 손흥민 선수 이야기네요. 네, 아시아 역대 월드컵 최다골 음, 기록이랑 월드컵 세계대회 연속골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네, 그 기록들이 지난 우루과이전에서는 아쉽게 성사가 되지 못했잖아요. 네, 네. 그 마스크 안에 가려진 무게감이 사실 엄청 날 거라고
너무 맞습니다. 느껴지지만 우리나라에서 손흥민 선수가 가진 비중이 그리고 존재감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응원하겠고 네. 이렇게 좋은 기록들도 새로운 역사들도 함께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또 재밌게 보기 위한 관전 포인트 한번 짚어봤고요. 자, 일단 마지막으로 우리 또 스코어 예측을 한번 해봐야 네, 하잖아요. 지난 우루과이전에서도 스코어 예측을 했었죠. 그렇죠. 저희가 다 틀렸는데, 아, 둘 다 틀렸나요? 네, 정말 허무하게 틀렸는데, 네. 오늘은 진짜 진지하게 한번 예측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제 채팅창에 들어와 계신 음. 분들도 함께 오늘 스코어 예측, 승부 예측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인터TV 방에 356명께서 3대 0 바라기님께서 3대 0이 3대 한국 0님. 승리 맞죠? 네, 어떤 팀이 승리할지 적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네. 어디가 몇 대 몇을 승리한다. 이렇게. 스코어를 누가 기록할지도 좀 얘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요? 네. 야, 이 물론 너무 정도면 어렵긴 한데 이 정도면 신데리가 되는데. 아, 바라기님 한국 3대 0 승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 승대요. 네. 오, 3대1 한국 카르페디엠님도 승. 3대 1 한국 승. 한국 승이 그래도 많네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어쨌든 팔은 안으로 굴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저도 기자고 뭐 하영 씨도 아나운서지만 네. 뭐 그 전에 우리 불군 악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국이 이길 것 같고요. 네. 허니님께서는 4대 1승 화끈하게 걸어주셨습니다. 4대1 한국 승. 시청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득점 선수도 좀 함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매치 찍고 오셨다. 어떤 의미이실까요? 그러게요. 카르페디님께서는 황의조 두 골. 의조 선수 2골, 홍민 선수 1골 아,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세 골. 자, 그러면 일단 기자님 한번 예측해 주시죠. 저도 카르페디엠님 생각이랑 동일합니다. 오. 뭔가 균형은 이 두 팀 모두 너무 급한 상황이고 한 골이 들어가면은 빨리 빠진다면은 진짜 물불 안 가리고 다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3대 1을 예상을 하고요. 네. 뭐 저도 스코어를 생각을 해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한 골 넣고 음. 황인범 선수가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황인범 선수 한 골. 네. 네. 한 골 남았는데요. 황의조 선수까지 하겠습니다. 아, 지난 우루과이전에서 결정적인 찬스가 있었는데 너무 아쉬웠잖아요. 이번 가나전에서는 좋은 기회가 오면은 꼭 살리셔서 네. 보란 듯이 비디조로 또 강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예측해 주셨고 저는 네. 4대3 한국 승으로 4대 3이요. 네. 어. 굉장히 많은 골을 예상을 했는데 왜냐하면 네. 지난 포르투갈이랑 가나전 경기를 보니까 한 골이 터지자마자 우르르르 그쵸. 정말 뒤에는 진짜 교체하자마자 한 골 터지고 네. 교체하자마자 한 골 터지고 이런 흐름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가나가 흐름이 참 중요한 팀이구나.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 골 싸움이거나 다득점으로 가거나인데 네. 저는 먼저 한 골이 어디서 터지든 한국에서 터지든 가나에서 터지든 빨리 터져서 이른 시간에 터져서 다득점으로 가고 또 4대3 얼마나 재밌습니까? 골이 그쵸, 재밌죠. 치고받고 너무 음. 재밌는 경기도 보고 한국이 이겼으면 좋겠는 마음을 담아서 4대3으로 가고요. 네. 어떤 선수들 골을 넣을지 일단 예측해 볼게요. 일단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으로 한 골 넣습니다. 이번에 또 네.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가 두 골을 넣었는데요. 멀티골로. 네, 멀티골. 손흥민 선수 프리킥 한 골, 페널티킥 한 골. 페널티킥까지. 네, 페널티킥 얻어내서 프리킥 페널티킥 한 골씩 넣고 황의조 선수가 한 골 넣어주고 그리고 교체로 들어온 조규성 선수가 마무리. 이렇게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규성 선수가 지난 우루과이전에서 엄청난 대스타가 됐잖아요. 네. 황보수가 새로 고침할 때마다 늘었다 하더라고요. 이번 경기에서 또 골까지 득점하면서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우리 또 K-pop 아이돌이 있다면 네. 한국 축구에도 있다. 이렇게 멋있는 선수 세계에 알렸으면 좋겠네요. 또 조규성 선수가 또 시그니처 세레머니 이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번에 또 한번 멋있게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전 세계가 반합니다. 손흥민 선수 이거 하고. 그렇죠. 우리에게 이렇게 멋있는 네. 공격진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허니님께서는 황의조 선수랑 손흥민 선수가 나란히 멀티골 이야기를 하셨고요. 네. 진짜 바람대로만 된다면은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밖에 비가 좀 쌀쌀하고 날씨도 좀 쌀쌀하고 비도 좀 오락가락 하는데 화끈한
꿀잔치 열려가지고 분위기 후끈 다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네. 자, 이제 3시간 후면 대한민국의 두 번째 경기 가나와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많은 기대를 해주고 계실 것 같은데 재밌게 한번 저희와 같이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달 입중계도 보내드릴 예정이거든요. 네. 함께 같이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 해주시죠. 이번 프리뷰를 준비를 하면서 또 굉장히 떨렸는데 네. 1년 만에 인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반갑게 이제 막바지인데 또 400명 가까이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입중계 이렇게 프리뷰를 진행하면서 채팅을 계속 읽었는데 이렇게 소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들께서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에 조금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제가 아직 너무 미숙하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 올려주신 소중한 의견들 다 읽어주지 못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네. 입중계 때는 보다 이렇게 자주 소통을 하면서 90분 동안 재미있는 시간 보냈으면 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멋있는 말씀. 팬들까지 잘 챙겨주시는 우리 아닙니다, 또 아닙니다. 기자님, 스타가 될 가능성을 가지신 전혀 분이시네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고요. 자, 저희가 마지막 인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비고 라이브 이벤트 공지를 드릴게요. 네. 자, 11월 20일부터 비고 라이브 M대 커뮤니티에서 승부 예측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기를 제외한 13경기, 매 경기마다 승부 예측에 성공한 분들을 추첨을 통해 5분씩 뽑아서 1000콩씩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자, 28일 오늘 대한민국전에서는 승패 예측에 성공한 분들 5분을 더해서 총 10분께 1000콩을 추첨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국전 스코어 저희가 방금 예상했잖아요. 이 스코어를 정확히 맞춘 분께는 3분께 3000콩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꼭 참여해보시기 바라고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비고 KR 이벤트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시고 비고 M 내 커뮤니티 태극전사에 경기와 승부 예측글을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커뮤니티에 글을 올릴 때는 이벤트 관리자님이 확인할 수 있도록 꼭 비고 KR 이벤트 해당 계정을 태그해 주셔야 합니다. 비고 태극전사 커뮤니티에 비고 KR 이벤트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시고 태그해서 글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추첨 영상은요, 이제 이벤트 종료 후에 배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저녁 9시 45분에 다시 돌아오죠. 저녁 9시 45분이죠? 네. 네. 프리뷰쇼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네네네. 하영 씨도 혹시 한마디 마지막으로 제가 뭐 입중계 한마디. 홍보도 좀. 네, 저희가 이제 저녁 9시 45분 네. 경기 킥오프 15분 전에 다시 비고 라이브에 돌아올 예정이고요. 입중계를 보내드릴 예정인데 지난번 저희 이제 인터 TV의 그 입중계가 화제가 됐어요. 네이버 네. 스포츠 메인에 또 올라가가지고. 맞습니다. 저희의 그 엄청난 리액션이 또 화제가 됐기 때문에 그게 또 뭐 의식하고 한 게 아니라 이게 한국 팬이라면 대한민국 팬이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오늘 저희와 함께 정말 신나게 재밌게 함께 그 감정의 그 소용돌이 한번 휘몰아쳐 봅시다, 여러분. 다들 재밌게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9시 45분에 돌아올 예정이니까 이따 같이 만나고요. 3시간 후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